1번.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바닥에 눕는다. 할 수 있는 한 몸을 쭉 편다. 굴러다녀도 괜찮다. 이 동작을 하루에 2번씩 한다. 2번. 눈을 감고 존슨 교수가 추천한 것처럼 이렇게 말한다. 머리 위에는 태양이 빛나고 푸른 하늘이 반짝거린다. 자연은 고요하고 세상은 질서 있게 돌아간다. 자연의 아이인 나는 우주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보다 추천하고 싶은 방법도 있다. 기도하라. 3번. 5분에 무언가를 굽고 있거나 시간이 부족해서 누울 수 없다면 의자에 앉는 것만으로도 거의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곧고 딱딱한 의자가 휴식을 취하기에 좋다. 이집트 조각상처럼 의자에 똑바로 앉고 손바닥을 아래로 해서 허벅지 위에 올려둔다. 이제 4번. 이제 발가락에 힘을 주었다가 서서히 힘을 뺀다. 그 다음은 다리 근육을 그렇게 한다. 그런 식으로 근육을 바짝 조였다가 서서히 풀면서 목까지 천천히 올라온다. 이제 목을 축구공이라고 생각하며 돌린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근육에게 계속 말을 건다. 풀어라, 풀어라, 긴장 풀어라. 5번. 천천히 일정하게 숨을 쉬면서 신경을 진정시킨다. 숨을 깊게 쉰다. 인도의 요가 수행자들이 말했듯이 규칙적인 호흡이야말로 신경을 진정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6번. 얼굴의 주름과 찌푸린 인상을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매끄럽게 만든다. 미간의 입꼬리에 주름을 편다. 이렇게 하루 2번만 하면 마사지를 받으러 미용실에 갈 필요가 없다. 주름이 흔적 없이 사라질 테니 말이다. 4장. 피로와 걱정을 예방하는 4가지 업무 습관. 좋은 업무 습관 1. 당장 처리할 문제와 감기 얹는 소리는 전부 책상에서 치워라. 시카고 앤 노스웨스턴 철도의 사장 롤랜드 윌리엄스가 말했다. 책상에 온갖 서류를 높이 쌓아둔 사람은 당장 해야 할 일과 관련된 것만 남기고 책상을 정리하기만 해도 업무를 쉽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나는 이것을 굿 하우스키핑이라고 부르는데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워싱턴 DC의 국회 도서관 천장에는 영국 시인 알렉산더 포프의 시구절이 새겨져 있다. 질서는 하늘에 읍등가는 법칙이다. 사업을 할 때도 질서가 가장 중요한 법칙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의 책상에는 쳐다보지도 않는 서류가 어수선하게 널려 있다. 뉴올리언스의 한 신문사 발행인은 비서가 자기의 책상을 치워주다가 2년 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타자기를 찾은 적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 답장을 하지 않은 편지를 비롯해 보고서와 메모지로 가득 찬 책상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혼란스럽고 긴장과 걱정이 생겨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복잡한 책상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며 사람들을 긴장하고 피로하게 할 뿐 아니라 심지어 고혈압, 심장병, 위궤양을 앓을까봐 걱정하게 만든다. 펜실베니아 의학대학원 교수인 존 스토크스는 박사는 미국 의학협회에서 장기질환 합병증으로 작용하는 기능성 신경증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논문에서 환자의 정신 상태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가라는 소제목 아래 11가지 상태를 나열했는데 그중 첫 번째 항목은 다음과 같다. 무조건 해야 한다는 의무감, 끝없이 펼쳐진 일. 하지만 책상을 치우고 결단을 내리는 것처럼 간단한 행동이 무조건 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끝없이 펼쳐진 일이 주는 압박감을 피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까? 저명한 정신의 약자 윌리엄 세들러 박사는 이 간단한 방법을 이용해서 신경쇠약을 방지했던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환자는 시카고에 있는 대기업의 중역이었다. 세들러의 병원을 찾았을 때 그는 긴장하고 초조하며 걱정이 많았다. 자신이 통제 불능 상태에 접어드는 것을 느꼈지만 그렇다고 하던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다. 그는 도움이 필요했다. 세들러 박사의 말을 들어보자. 이 환자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통화를 미루는 대신 잠깐 시간을 내어 문제를 논의한 후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이 전화를 내려놓자마자 또다시 전화가 울리더군요. 역시 급박한 문제여서 시간을 내어 논의했습니다. 세 번째는 중증 환자에 대한 제 견해를 듣기 위해 동료가 병원으로 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화 통화가 모두 끝나고 나서야 저는 환자에게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느새 환해졌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그가 샌들러에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선생님.
기다리는 10분 동안 제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 습관을 고쳐보겠습니다. 실례지만 가기 전에 선생님의 책상을 한번 봐도 될까요? 세들러는 책상 서랍을 모두 열어주었다. 이 비품을 제외하면 서랍이 텅 비어 있었다. 환자가 이렇게 물었다. 끝내지 못한 업무는 어디에 보관하십니까? 끝을 냅니다. 답장을 써야 할 편지는 어디에 두시나요? 모두 답장을 썼습니다. 저는 답장이 필요한 편지에는 곧바로 답장을 합니다. 비서에게 즉시 내가 말하는 대로 받아 적으라고 하지요. 6주가 지난 후 중혁은 세들러 박사를 사무실로 초대했다. 그는 그동안 달라졌고 책상도 마찬가지였다. 이 책상 서랍을 열어서 보여주며 끝내지 못한 업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중혁이 말했다. 6주 전만 해도 저는 두 사무실에 책상 3개를 두고 있었습니다. 일에 치여 살았지요. 해도 끝이 없었습니다.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난 뒤 저는 자리로 돌아와 보고서와 캐캐 묵은 서류를 치웠습니다. 아마 한 트럭 분량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 책상에 앉아 일을 즉시 처리합니다. 아직 끝내지 못한 산더미 같은 일 때문에 골머리를 앓거나 긴장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일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전 미국 대법원장 찰스 에반스 휴즈는 이렇게 말했다. 과로로 죽는 사람은 없다. 여기저기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며 걱정하기 때문에 죽는다. 그렇다. 이 사람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에너지를 낭비하고 일을 끝내지 못할까봐 걱정하기 때문에 죽는다. 좋은 업무 습관 2번째. 중요한 순서대로 일을 처리하라. 이 전국적인 서비스망을 갖춘 스티즈 서비스 컴퍼니의 설립자 헨리 도어티는 아무리 급여를 많이 주더라도 찾아보기 힘든 2가지 재능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첫 번째 재능은 생각하는 능력이고 2번째 재능은 중요한 순서대로 일하는 능력이다. 무일푼에서 시작해 12년 만에 펩소덴트 컴퍼니의 사장이 된 찰스 러크만은 연봉을 10만 달러나 받았고 그 외에도 100만 달러를 벌었다. 러크만은 헨리 도어티가 그토록 찾기 힘들다고 말했던 2가지 능력을 개발했기 때문에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억이 닿는 아주 오래전부터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가장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 시간에 하루 계획을 세우고 중요한 순서대로 일처리를 할 계획을 세웠다. 미국 최고의 보험 영업사원 중 한 명인 프랭크 베트건은 계획을 세우기 위해 아침 5시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고 한다. 그는 전날 밤에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했다. 만약 목표를 세우지 못하면 다음날 그만큼의 양을 목표에 더하는 식이었다. 오랜 경험을 통해 사람이 항상 중요한 순서대로 일을 처리할 수는 없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어떤 일을 먼저 처리할지 계획을 세우는 편이 상황에 그때그때 대처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사실도 안다. 이 조지 버나드 쇼가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는 엄격한 규칙을 세우지 않았더라면 그는 작가로 빛을 보지 못하고 평생 은행의 창구 직원으로 남았을 것이다. 그는 하루에 5장씩 글을 쓰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9년간 총 30달러, 즉 하루에 1페니 남짓밖에 벌지 못했지만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하루 5장씩 글을 쓰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견뎌냈다. 좋은 업무 습관 3번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미루지 말고 그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하라. HP 하웰은 내 강의를 들을 때 그가 US 스틸의 이사로 재직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이사회에서는 많은 문제를 다루었는데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회의를 질질 끈 적이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이사진 모두 산더미 같은 과제를 들고 퇴근하곤 했다. 결국 하웰은 한 번에 하나씩 문제를 다루고 결론을 낸 다음 차후 문제를 논의하자고 이사진을 설득했다. 더 이상 질질 끌고 미루지 말자는 이야기였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었고 무엇을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다른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이미 앞선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 결과 하웰은 놀랍고도 유익한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말했다. 더 이상 다룰 의자가 쌓여있는 법이 없었고 회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이사진이 산더미 같은 보고서를 안고 퇴근해야 할 필요도 없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걱정도 없었다. US 스틸 이사진뿐 아니라 당신과 내게도 훌륭한 규칙 아닌가.